안녕하세요, 체이스아웃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NBA 파이널 4차전. 정말 지금 NBA 파이널 재밌죠.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뒤쪽에는 보스턴의 수비 조정과 그에 따른 골스의 대응, 이런 것까지 심층 분석 내용으로 넣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저랑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감독의 경기 조정 능력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커 감독이 승부수에 띄웠죠. 케빈 루니 벤치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의 빅맨들이 폭격을 하고 있는데 더 다른 조정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케빈 루니를 벤치 타임 쪽에 기용을 하면서 조던 풀에게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저번처럼 벤치 타임에 날뛴 거를 막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서는 어쨌든 커리, 탐슨, 그린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비빈다 치고, 벤치 타임에서 2, 4쿼터 초반 이럴 때 계속 밀린 게 문제였는데, 그때 최소한 케빈 루니랑 드레이먼드 그린 중 하나는 코트 위에 있어야지 저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상대로 대응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3차전 치르면서 커 감독이 생각을 한 거죠. 3차전에 우도카 감독이 로버트 윌리엄스 3세를 3쿼터 초반에 빼버리고 3쿼터 중후반부터 다시 기용하면서 케빈 루니하고 그린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없는 그런 타이밍에서 카운터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경기 초반에 골스가 조금 밀리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더 유연하게 가져가고 빅맨이 최소한 코트 위에 하나 있게끔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전체적으로 런을 내주거나 이런 흐름은 없습니다. 경기가 비교적 퐁당퐁당 게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보스턴은요, 항상 아슬아슬한 팀 플레이,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터프샷들이 들어가는 이런 게 보스턴의 공격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스턴은 아슬아슬한 팀 플레이, 이거는 보스턴의 단점이지 장점이 아니에요. 그럼 장점은 뭐냐? 확실히 사이즈의 우위,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노골적으로 리머택을 하고 오펜스 리바운드 찬스를 노리는 이런 게 보스턴의 공격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스턴이 어쨌든 간 골든 스테이트에 비해서 3차전부터 그 사이즈의 우위는 확실하게 갖고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커리가 슈퍼스타다 보니까, 커리가 지난 경기에서 수비 공략당한 거, 4쿼터 침묵한 거, 이런 게 커리에게 포커스가 많이 가는데, 저번 경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조던 풀이 저렇게 하면 절대 못 이긴다, 제가 커뮤니티 글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조던 풀이 달라졌죠. 조던 풀이 저렇게 해줘야 보스턴이 계속해서 드랍 수비 못하고요, 로버트 윌리엄스 3세로 저 시간대에 뽕 뽑던 거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오펜스 리바운드, 속공 참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조던 풀이 퀵샷 던져주고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저런 오펜스 리바운드하고 속공이에요. 경기당 선수마다 야투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매 경기에서 야투를 폭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투 시도 수는 일정해야 되는데, 조던 풀이 저번 경기까지 정말 주저주저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죠.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달라졌고, 지난 경기가 그래서 굉장히 정적으로 흐르면서 골든 스테이트가 딱 싫어하는 흐름으로 갔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그런 흐름은 없어요. 보스턴은 방금 테이텀의 턴오버도 그렇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보스턴의 공격은 사실 보면서 에잉?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스턴 치고 저는 이제 굉장히 공격 퀄리티가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보스턴이 앞서는 과정에서 좋은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무지성으로 막 점퍼 던져가지고 그게 슛감에 따라서 그날은 터지면 이기고 안 터지면 지고, 이런 경기보다는 보스턴도 이런 경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기들이 많아지고 이런 공격들이 많아져야지 점점 균일하게 가는 거거든요.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는 저런 터프한 공격도 좋고요. 그러면서 팀플레이도 이렇게 가미가 되니까 더 좋고요. 그 와중에 테이텀은 정말 저 사이즈를 갖고 골밑 마무리를 넣긴 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예전에 데뷔 초에 테이텀의 아쉽던 골밑 마무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의 좋은 수비인데, 드랍백 수비나 온볼 상황에서 고 언더 말고 오프볼 상황에서 고 언더 그냥 쳐져버리는 수비, 이런 것들은 림 프로텍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도카 감독은 조금 위치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드랍백 수비 기조 유지하고요, 오프볼 상황에서 컷인에 대해서 고 언더로 대처하는데, 그래서 보스턴이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컷인 득점은 거의 다 막아내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팀의 투빅 상황에서는 3점 슛까지 다 막을 순 없고 안쪽이라도 확실하게 막자, 이런 마인드로 수비하는 건데, 지금 3경기 연속 3쿼터에 밀리고 있고, 골든 스테이트가 3쿼터만 되면 신바람을 내고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보스턴의 저 드랍 수비를 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도카 감독이 오늘까지 4경기째 이러고 있는데, 과연 다음 경기에서도 이 수비 기조를 유지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드랍백 위치를 좀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서 모아서 심층 분석 내용으로 좀 다루고요. 골든 스테이트 대 보스턴 3쿼터까지 치열하게 접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스턴은 3쿼터에 그래도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보스턴이 속공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와이드 오픈 샷을 보스턴이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팀 농구스러운 공격을 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려면 결국 터프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보스턴이 템포 푸시해서 속공하는 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려면 보스턴이 그렇게 해야 되고, 3쿼터까지는 보스턴이 원래 유기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 감안하면은 저는 보스턴의 공격력이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좋은 수비팀이기 때문에 보스턴도 이런 득점들을 뽑아내려면은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구성상 사이즈의 우위 살리려면 터프하게 가고, 그리고 퀵샷 이런 것도 그냥 던져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리딩 하려다가 턴오버 하지 말고요. 그 와중에 스마트의 수비는 역시 좋네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저 4쿼터 초반에는 보스턴이 저 조던풀이 나와있는 시간대 조던풀이 제 역할 못하면서 앞서갔는데, 오늘은 4쿼터 초반에 골든스테이트가 확 밀리지 않아요. 1차전에서 이때 확 밀려가지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조던풀이 정신 차렸습니다. 2쿼터에 이어 4쿼터 초반부에서도 자기 역할 충분히 지금 조던풀이 해주고 있어요. 조던풀이 해야 될 거는 코트 위에 나가서 슛을 던지는 거죠. 슛을 주저하는 순간 조던풀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뭐 골든스테이트가 그럼 엄청 잘했냐? 4쿼터 초반부에는 확실히 공격 전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쉬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경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간 조던풀하고 비엘리체가 같이 나와 있으면은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가는 라인업 중에서 수비는 제일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 아쉬움은 확실히 있어요. 아까 3쿼터 때보다도 오히려 보스턴이 쉽게 공격하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은 4쿼터는 보스턴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접전으로 점수 짜내기 대결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보스턴의 농구에 좀 더 어울리지 골스의 농구에 어울리진 않거든요. 근데 참 이게 스테픈 커리 막기 힘듭니다. 느린 빅맨 쓰는 팀들은 골든스테이트의 모든 공격을 다 대처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통은 골스 상대로, 그래서 우리 팀에 잘하는 빅맨이더라도 느린 빅맨은 빼버리죠. 스티븐 아담스가 멤피스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인데 멤피스는 그냥 빼고 경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넣긴 했지만요, 빼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와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가는 그 모션 오펜스와 커리에 대한 그래비티, 스페이싱 이런 부분 때문에 호포드가 정말 수비 잘하는 괴물처럼 동부에서 보였는데 파이널 오니까 수비 약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보스턴이 4쿼터에 엄청 먹혀서 졌냐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보스턴은 이런 게 사실 문제예요. 4쿼터 공격이 무조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팀 중에 하나가 저 보스턴이거든요. 물론 이제 1, 2, 3차전까지 보스턴이 4쿼터 이겼기 때문에 뭐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마이애미나 미러키 상대로 4쿼터 대역전패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보스턴도 게임 조립에 장점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조립 안 된 공격들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커리의 활약으로 4차전을 가져갔네요. 오늘 경기 뭐 달라진 거, 저번 경기랑 저는 오늘 경기에서 보스턴 쪽은 달라진 게 좀 보이는데, 골든스테이트는 뭐 전반전에 오포주가 대신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조던풀의 차이가 컸다고 봅니다. 조던풀이 저번 경기까지 완전히 쫄았는지 슛 주저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슛을 안 쓰는 조던풀이 코트 위에 존재할 이유는 없어요. 조던풀을 수비 때문에 넣겠습니까? 리딩하라고 넣겠습니까? 아니면 뭐 리바운드 참여하라고 넣겠습니까? 조던풀은 공격 때문에 쓰는 선수고 이렇게 슛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범인 찾기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조던풀이 범인이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스몰 라인업 돌리는 팀이에요. 그럼 조던풀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빅 라인업인데 조던풀이 못하는 거는 이건 합법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드레이먼드 그린이 엄청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린이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드랍백 하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장면들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스테픈 커리 상대로 드랍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린은 안쪽에 공간이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살던 선수였는데, 지금 보스턴은 드랍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리는 엄청 살아나되 그린은 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빅맨과 이제 드랍백 수비 기조, 이거를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부셔버리고 있는데, 근데 드랍백이라고 했을 때 오늘은 좀 더 위로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정도도 이제 드랍의 일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랍백 위치도 엄청 딥하게 안쪽에서 막느냐 위쪽까지 좀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헷지라고 말하기에는 헷지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커리, 클레이 탐슨, 조던풀이 있는 팀 상대로 드랍을 하는 거는 굉장한 도박이에요. 근데 지금 우도카 감독 엄청난 수비를 잘하는 감독인데, 그런 감독이 지금 4경기째 수비 기조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하던 거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4차전까지 스테픈 커리가 대폭발하면서 현재까지는 사실 이게 좀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빅맨이 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마냥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게, 빅맨들의 드랍백의 위치가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팀 핸들러가 스위치를 만들기가 더 쉽고요. 그럼 스위치에서 공략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빅맨이 너무 올라오게 되면은 안쪽에 공간이 남아요. 그럼 그쪽으로 스플릿 더 디펜스로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빅맨의 픽앤롤을 역으로 이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스턴이 드랍을 더 위로 올라오면은 골든스테이트가 더 스위치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픽앤롤로 룬이나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안쪽으로 롤링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안쪽에서 먹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빅맨을 뺍니다. 골스 상대로는 그게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보스턴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도카 감독이 어떤 조정을 갖고 올지 저는 5차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승리한 골든 스테이트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든 스테이트 뭐 오늘 스테픈 커리 정말 43득점 위대한 원정 경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원정이었고 팀이 2대1로 밀린 상황에서 오늘 지면은 사실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테픈 커리가 41분 가량을 뛰면서 43득점에 10개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특히나 뭐 스테픈 커리를 주로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 4쿼터에 침묵하지 않냐, 히어로볼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스테픈 커리가 내가 그런 거 못한다고 이런 거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예전에 그 듀란트가 아웃됐던 토론토와의 파이널에서도 40득점 넘게 혼자서 폭발시킨 경기가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히어로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4쿼터에 쐐기 3점포까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스테픈 커리가 3점 14개, 클레이 탐슨이 3점 10개, 조던 풀이 벤치에서 나와서 3점 7개 쐈거든요. 조던 풀 같은 경우는 아마 스티브 커 감독이 저번 경기 보고 너가 슛 더 던져줘야 된다 이런 독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커리가 14개, 탐슨이 10개, 조던 풀이 7개 던진다는 거는 골든 스테이트가 원하는 대로 공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스턴은 이것 좀 생각해봐야죠. 아무리 이제 컷인 득점을 막아내고 있고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케본 루니가 롤링에 들어가서 올리는 점수 이런 거를 우리가 커트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3점 많이 던지게 하는 게 맞냐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나 데릭 화이트가 스크린을 피해서 어떻게든 컨테스트 하기에는 케본 루니나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골든 스테이트 스크리너들의 스크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선 선수 한 명한테 야 너가 고 오버 파이트 수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3점 막아 그리고 안쪽은 드랍할 거야 이렇게 시키기에는 앞쪽에서 스크린 퀄리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수비 잘하는 스마트나 화이트라도 일일이 다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경기는 조던 풀을 짧게 쓰면서도 조던 풀이 나와 있는 시간은 자기 몫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골스 입장에서는 뭐 즐거운 그런 이제 잘 돌아간 경기 중에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던 풀이 21분 정도 뛰면서 야투 13개 던져줬고 3점도 7개 던져줬어요. 그리고 14득점 하면서 1 리바운드 1 어시스트 하고 자기의 몫인 저 공격 득점을 이제 뽐내주고 딱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울은 4개 하면서 역시나 이제 조던 풀을 썼을 때 수비까지 가져갈 수 없구나 뭐 이런 한계는 또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 숨은 공신 정도가 아니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신 중에 하나죠. 야투 17개 던져서 7개를 넣어줬는데 사실 뭐 언제나 저 17득점에 수렴하는 득점을 보여주는 그런 위무원입니다. 근데 득점만 공무원이지 리바운드에서는 거의 뭐 장관급으로 바뀌었어요. 고위 공무원이죠. 16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줬는데 사실 저번 경기에서도 골든 스테이트가 왜 패했냐 하면은 그동안 잘 버텨주던 케본 루니하고 앤드루 위긴스의 리바운드가 저번 경기에서는 조금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벤치에서 나온 케본 루니 오펜스 리바운드 4개 그리고 리바운드 총 11개, 오늘 앤드루 위긴스 오펜스 리바운드 3개 총 리바운드 16개, 드레이먼드 그린 오펜스 리바운드 5개 총 리바운드 9개. 이렇게 되면요 사실 골든 스테이트가 스몰 라인업을 돌리면서도 보스턴의 높이에 크게 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골든 스테이트 총 리바운드가 55개입니다. 저번 경기 31개 잡아서 졌다고 제가 이제 비판을 좀 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번 시리즈에서 못하고 있는 게 포커스가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비판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드레이먼드 그린이 오히려 수비적으로 좀 별로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드레이먼드 그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백을 해버리면 사실 그린이 할 게 없어요. 그린이 뭐 슛을 던져서 넣겠습니까? 드랍백하는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안쪽에 버티고 있는데 그 위로 뭐 그린이 들어가서 덩크를 꽂겠습니까? 그린은 공격에서는 이번 시리즈에서 기대할 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수비 잘해주고 리바운드 단속 잘해주고 아니면 이제 리딩 잘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그린이 9개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스틸 4개 그리고 턴오버 2개 했는데 이 정도면 그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센터로 나와서 윌리엄스 3세랑 계속 싸우기도 했고요. 다만 골든 스테이트는 오늘 경기까지 4경기째 스테픈 커리를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의 3점 성공률이 계속 30%를 맴도는 뭐 이 정도 수준이거나 더 떨어지거든요. 정말 뭐 한 번은 한 선수 정도 탐슨이나 조던 풀이나 위긴스나 3점 막 들어가는 경기가 나올 법도 한데 정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골든 스테이트가 5차전, 7차전 홈에서는 3점을 좀 터뜨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배한 보스턴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보스턴은 왜 졌냐 하면은 뭐 수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뭐 드랍백 수비 이런 건 잔뜩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뭐 보스턴이 원래 하던 수비니까 그걸 바꿀 수 없다고 쳤을 때 공격 때문에 졌죠. 100득점도 홈에서 못했는데 특히나 제이슨 테이텀 야투 23개 중에 8개인데 지금 야투가 8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중에 3점이 4개거든요. 그럼 3점 빼고 보면 2점 슛은 15개 던져서 4개 넣은 거예요. 굉장히 처참합니다. 어시스트를 6개 뿌렸다고 하지만 턴오버도 6개, 에이스가 야투 23개 중에 8개 넣고 턴오버 6개
가지고는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 같은 경우도 뭐 야투리 저조하는 거 이런 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거든요. 18개 중에 7개 넣었는데 스마트 테이툼의 야투 기복은 뭐 상수로 깔고 가야 됩니다. 저 선수들이 언제까지 뭐 잘 터져줄지 장담할 수 없어요. 벤치에서 뛰는 데릭 화이트도 마찬가지죠. 수비는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입니다만 공격에서는 뭐 전형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선수고 오늘도 야투 12개 중에 4개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은 저 야투 기복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1차전처럼 원정에서 또 한 번 터져주길 기대해야 됩니다. 보스턴은 이제 5, 6, 7차전 중에 홈 6차전을 잡더라도 5차전, 7차전 원정 경기 중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지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다시 한번 선수들의 3점 슛이 터지는, 긁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스턴은 간간히 턴오버를 하더니 턴오버를 15개 했죠. 보스턴이 턴오버 15개 하면 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보스턴 셀틱스는 턴오버 줄이는 게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시스트를 많이 뿌리는, 공격을 깨끗하게 조립하는 이런 팀도 아닌데 패스 주고받는 게 많은 팀도 아닌데 턴오버 많다는 거는 절대 좋지 않은 수치죠. 보스턴은 턴오버만큼은 줄여야 됩니다. 야투율 떨어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턴오버까지 많이 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출전 시간 보시면 이메 우도카 감독의 또 다른 조정이 보이죠. 스테픈 커리가 주로 노리는 선수는 윌리엄스 3세보다도, 윌리엄스 3세는 블락 부담이 좀 있으니까요. 로버트 윌리엄스 3세보다도 알 호포드인데 스테픈 커리가 하도 알 호포드를 후벼파니까 오늘 호포드의 출전 시간이 28분에 그쳤죠. 호포드가 뭐 컨퍼런스 파이널 이럴 때는 40분도 넘게 나온 경기도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호포드를 28분, 로버트 윌리엄스 3세를 30분 넘게 쓴 거는 분명히 우도카 감독이 의도한 조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호포드 쪽을 골든 스테이트가 후벼파고 있고 그만큼 호포드가 지금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윌리엄스 3세는 오늘도 12개의 리바운드, 블락슛 2개 기록하면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정말 뭐 그 컨퍼런스 파이널 마이애미 전부터 이번 파이널까지 보스턴에서 가장 뭐 키워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윌리엄스 3세의 존재감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달고 뛰는 선수고 원래도 몸 관리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30분 이상 이렇게 뛰는 게 매 경기 가능할지 몰라요. 마이애미 전에서도 결장도 했었고 매 경기 그 데이투데이 상태로 뛰었었죠. 과연 윌리엄스 3세가 다음 경기에서도 많은 출장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길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